수직선 위에 점 A, B, C, D, E의 좌표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 좌표를 나타낸 거니까 위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좀 쉬운 점부터 찾아볼까요? 쉬운 점. 뭐 C. C 뭐죠? 0. 네, 이거 맞고요. 그다음 B. 이거 뭔가요? 마이너스 1. 예, 맞고요. 그 다음은 E. 얘 뭔가요? 4. 예, 맞고요. 그럼 A보다는 A는 음수가 있으니까 양수 쪽에 있는 D를 봅시다. D는 0과 1 사이를 두 칸 나눈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죠? 이건 얼마인가요? 2분의 1입니다. 점 D는 2분의 1. 틀렸네요. 2분의 3. 점 A, 여기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사이를 3칸 나눈 상태에서 음수로 2칸을 간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저걸 헷갈리시면 양으로 계산하세요. 여기 3이 있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가 아닌 3과 4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이를 3칸으로 쪼갭니다. 이렇게 3칸으로 쪼갠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2칸을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면 초등학교 때 배웠죠? 3과 3분의 2 이렇게 쓰지 않나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3칸을 나눕니다. 그 중에 음으로 2칸을 갔어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은 마이너스 3과 3분의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양의 방향으로 3 지나치고 2칸 더 라는 뜻이고 얘는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 지나치고 2칸 더 이런 뜻이니까. 그럼 이 값은 3과 3 플러스 3분의 2잖아요. 통분하게 되면 3분의 9 플러스 3분의 2니까 3분의 11이죠. 그럼 이 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3분의 11이겠네요. 숫자는 똑같은데 앞에 음만 붙었으니까. 네, 틀렸죠. 정답은 2번, 3번, 5번만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건 교과서마다 다 이거 별표 하나 칠까요? 네, 문제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업할 때마다 이제 별표를,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처음 배우는 입장이라 별표를 좀 제대로 안 쳤는데, 이제 천천히 이제 별표를 쳐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X축 위에 있고, X좌표가 마이너스 7인 점의 좌표,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실까요, 이거?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어딘가에 X축 위에 점이 있어요. 이 점의 특징은 뭐죠?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 네, 그건 아니고요. 뭐가 0? 뭐가 0? Y축 아니에요. Y. 뭐라고요? 좌표, 그렇지. Y좌표. Y좌표가 0이 됩니다. 그럼 X좌표는요? 몰라요. X좌표는 어떤 값이 주어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르고 이렇게 순서상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X좌표가 마이너스 7이라고 되어 있네요? 갖다 쓰면 되죠. 마이너스 7, 그 다음은 보라마나 0. 이렇게 되겠죠. 이게 A, B랑 같답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7, B 값은 0 이렇게 돼요. 이번 얘 Y축 위에 어떤 점이 있어요. 이 점의 특징은 뭘까요? 얘는 X좌표가 0 입니다. 그 Y좌표는 모릅니다. 어떤 값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순서상이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죠. 근데 얘는 Y좌표가 Y축에 있는데 Y좌표 5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5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X좌표는 자연스럽게 0을 쓰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누구랑 같으냐면 C,D랑 같다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C 값은 0, 그 다음은 D 값은 5 이렇게 돼요. 이제 숫자 집어넣읍시다. A 마이너스 7, B 0, C 0, D 빼라고 그랬죠? 그럼 더하기 0 빼기 0은 의미 없으니까 요거 두 개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네. 그렇죠? 다음 중 이 점과 같은 사분면, 이게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 이게 3, 4분면 어디 있죠? 2번, 4번. 네, 같은 부호를 찾으시면 됩니다. 같은 같은 X좌표 Y좌표 그래야 3, 4분면이 되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4번이 될 것 같고요. 4번. 직선거리를 왕복하고 온 원역이가 출발한 후 경과 시간 x에 따른 출발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y라고 했을 때 xy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직선거리가 있다면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어떤 위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출발 지점이었고 여기를 그냥 흔히 경유지라고 합시다. 경유, 돌아서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복거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왕복이니까 갔다가 오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왔어요. 이랬을 때 경과 시간 x, 시간이 일단 흐르겠죠. 시간이 흐를 때마다 출발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친구, 원혁이라는 친구가 떨어져 있는 거리, 원혁이가 출발점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 거리를 y라고 했을 때 이들의 관계를 말하시오. 그럼 처음에는 이게 시간에 관계된 x값이고 이게 거리, 출발 지점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로 본다면 처음에는 시간도 0이고 거리도 0이겠죠. 출발 지점에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안 흘렀고 그 다음에 거리도 출발 지점 위에 있으니까 거리도 0일 겁니다. 0,0에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천천히 가다 보면 시간은 경과되는데 거리 값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다 보면 x가 커지면 y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출발 지점에서 원A가 떨어져 있는 거리도 점점 길어진다, 커진다라는 뜻이죠. 그럼 x가 커질 때 y가 커진다라는 느낌이니까 5번은 답이 아닐 것 같아요. 5번은 처음부터 원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시작점 위치가 원점이 아니잖아요. 시간은 경과하지 않았는데 출발 지점이 벌써 출발 지점에서 거리가 꽤 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5번은 일단 정답이 아닐 테고 나머지는 일단은 다 증가하고 있는 형태긴 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친구가 왕복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반대로 돌아올 때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 시간은 계속 커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은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으니까 시간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11분, 12분, 13분, 14분 이렇게 계속 시간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거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출발 지점에서부터 거리는 점점 어떻게 되나요? 이만큼에서 다시 이만큼, 다시 이만큼, 다시 이만큼, 다시 이만큼, 다시 이만큼 거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작아지고 있네요. 그럼 그래프가 어떤 위치까지는 계속 x가 커질 때 y가 커져서 증가 형태를 띠다가 그 다음에 어떤 점을 기점으로 점점점 감소하는 형태를 찾으라는 얘기야. y값이 감소하게 되는 형태. 그럼 이런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이제 없겠죠. 얘는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럼 가장 가까운 답은 5번이라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흐를 때마다 이동거리가 길어지다가 어떤 탁 위치에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다시 시간이 흘러가는데 출발 지점부터 거리가 나중에는 이 지점이 되면 0이 되겠죠. 그림을 꼭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뭐 어떤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x가 증가할 때 요 케이스죠.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다가 이쪽 케이스 x가 증가할 때 시간이 흐르는데 반대로 y값은 작아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기 어느 거 주게도 그런 답이 없고 거기서 가장 가까운 답은 이제 4번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 B, C, D, E 좌표점을 나타내는 것을 옳지 않은 것 1번. 1번은 3, 아닌가요? 아니지 않나요? 1,3인 것 같은데? 네, 1번은 틀렸고요. 2번 1, -1 맞습니까? 네. 3번 마이너스 3, -1 네, 맞고요. D 0, -3 아니죠.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D를 고쳐 쓴다면 답은? 네, 마이너스 3, 0.
5번 E 마이너스 2,4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죠? 1. 틀린 걸 찾는 거죠? 1번, 4번이 틀렸다. 자, 아까 말한 문제와 비슷한데 2번이었나요? 2번의 변형 문제입니다.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이 별표 2개 칩시다. 자, 앞으로 공부하실 때 별표 하나 무슨 뜻이죠? 중요. 별표 2개 매우 중요. 뭐 쉽게 말하면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된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별표 3개. 이거는 엄청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 모르면 너 사람 아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모르면 안 된다. 학생으로서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온 걸 떠나서 이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며 이번에 이 근처에 있는 중학교 시험 문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에 며칠 전에. 자, 두 점이 각각 X축, Y축에 있을 때 각각이니까 순서대로 얘는 X축 위에 있다는 뜻이고 얘는 Y축 위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중 여기 보기가 있어야 되네요. 다음 중 좌표축 위에 있지 않은 점을 찾으시오. 좌표축 위, 좌표축은 종류가 몇 종류가 있죠? 몇 종류 있어요? 두 종류. X축과 Y축. 그렇죠? 좌표축의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X축과 Y축. 그럼 아까 좀 전에 했었죠? X축의 특징이 뭐라고요? Y좌표가 0이에요. 그 다음에 Y축은? Y축에 있는 점은 X좌표가 0이겠죠. 그럼 여기는 이 조건을 토대로 AB를 구한 다음에 그 AB를 여기다 집어넣어보라는 거예요. 집어넣어봤더니 X나 Y나 둘 중에 한 군데가 0이 되는, 최소한 적어도 둘 중에 한 군데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가 0이 돼야 되는데 둘 다 0이 아닌 케이스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문제 정답은 X좌표도 0이 아니고 Y좌표도 0이 아닌 점을 찾아라. 이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자,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저 점은 5a-7, 3a-6. 이 점이 X축 위에 있는 점이랍니다.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Y좌표가 0이다. 이 두 개 중에 Y좌표는 당연히 뒤에 있는 겁니다. 3a-6이 0이 된다.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아, 얘는 보나마나 몇 컴마 0이겠구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0인 거니까. 그런데 이게 0이 되기 위한 A 값은 뭘까요? 그러면 뭐 방정식 푸시면 되죠. 넘긴 다음에 양변 4으로 나누면 A는 2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 2 써야 돼요? A가 2인 거예요. X좌표가 2가 아니고 A가 2인 거예요. A2를 여기다 대입을 하셔야 되죠. 여기다가. 그럼 5 곱하기 10, 10 빼기 3, 10 빼기 7, 3.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은 실제로, 물론 이 문제는, 이거 뭐 여기에는 좌표점을 직접 쓰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점은 알고 보면 3,0이었고, 이걸 토대로 우리는 A 값을 찾았다. 여기 중요한 거는 A 값을 찾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점은 Y축에 있는 점이에요. Y축 위의 점의 특징은 얘는 뭐가 0이라고요? X좌표가 0이죠. 여기서 X좌표는 얘입니다. 얘가 0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무조건 0,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제 계산합시다. 4 플러스 2b가 0이 되는 b값, 2b는 마이너스 4. 양변을 2로 나누면 b는 마이너스 2. 이 정도 계산은 충분히 가능하시죠? 네. b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b값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이제 여기 y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7.
저 점의 좌표는 0,-7이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A값, B값이기 때문에 A값은 2, B값은 -2. 자, 이제 얘네를 집어넣어야 돼요. A값 2를 여기다 집어 하나씩. 자, 다 구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는 X좌표, Y좌표가 둘 다 0이 아닌 걸 찾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집어넣어 봅시다. 1번. 자, 빠르게 계산할게요. A에 2를 집어넣고 B에 -1을 집어넣어요. A에 2 집어넣으면 얼마죠? 12, B에 -1을 집어넣으면 -8. 이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X좌표, Y좌표 둘 다 0이 안 되니까 얘는 X축, 좌표축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2번. A에 2를 집어넣어요. 2는 4 빼기 3, 1, B에다 -1을 집어넣습니다. 0. 이거 어디 축에 있는 점이죠? 이거 어디 축에 있는 점이에요? 그치, X축에 있는 점이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죠? 우리는 X좌표, Y좌표 둘 다 0이 아닌 걸 찾는 거니까. 3번. A에 2를 집어넣어요? 그럼 4, B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이것도 아니네요. 4번. AB 2와 -를 곱하면 -4. -4 플러스 4니까 0, AB -4, -8. 얘는 Y축에 있는 점이죠. 자, 마지막 5번. AB 이게 5번인가 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번호를 잘못 봤어요. 이게 5번이에요. 4번을 봅시다. 4번. 이것 A, E, B, -E 둘을 더하면 반대부호를 더했으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E, -B, -E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죠. 2 플러스 2, 4가 됩니다. 이거는 어디 축에 있는 점이죠? 네, 이것도 Y축에 있는 점이에요. 그럼 이 셋은 다 Y축에 있는, X축, Y축에 있는 점이고 얘네들만 축 위에 놓이지 않는다. 정답은 1번, 3번이 정답이다. 1번 -8,6은 제2사분면 위의 점이다. 맞을까요? 네, 맞죠? 2번 Y축에 있는 점은 Y좌표가 0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2번 틀렸습니다. 1번은 정답이고 3번 1사분면과 4사분면에 속하는 점의 X좌표는 양수이다. 그렇습니까? 네, 이거 맞는 말이죠. 4번 2사분면과 3사분면에 속하는 Y좌표는 음수이다. 3사분면의 Y좌표는 음수가 맞아요. 근데 2사분면의 Y좌표는 양수죠. 네, 4번은 틀렸네요. 5번 원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원점은 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사분면에 속하는 점이 아니죠. 자, 8번 이것도 별표 칠까요? 네, 이 문제도 별표 2개. 이것도 이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A가 B보다 작고 AB가 음수일 때 다음 중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 같은 사분면에 있는 점을 찾아내시오 라는 건데 저 조건을 봐야 되겠죠. A가 B보다 작답니다. 그리고 동시에 AB가 음수다. 가만히 있어봐. 이것만 가지고는 좀 우리가 뭔가 밝혀내기가 꽤 여러 조건이죠. 뭐 A가 B보다 작다면 둘 다 양수로 둬도 되고 둘 다 음수로도 되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양으로 바꿔서도 될 테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아직은 뭔가 좀 뚜렷하게 조금이라도 조건이 좀 뚜렷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뒤를 먼저 봤어요. 얘를 먼저 봤더니 이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죠. 두 수를 곱했더니 음수다. 이게 무엇을 뜻하죠? 둘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둘의 부호가 서로 다른 조건이 A와 B가 각각 있는데 A가 양이 되면 B는 음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A가 음이 되면 B가 양이 돼야 둘을 곱해서 음수. 결론은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죠.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축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르시면 돼요. 두 개 중에 이 첫 번째는 말이 되나요? B가 더 커야 돼. 근데 양보다 음이 더 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흔히 말하는 모순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모순. 됐나요? 자, 모순.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에는 말이 맞나요? 그러면 음이
양보다 작습니다. 양이 더 큽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우리가 찾는 조건이 이 조건이었어요. A가 음수, B는 양수. 근데 이걸 좀 더 수학적으로 쓰게 되면 A는 0보다 작다. 동시에 B는 0보다 크다. 이 조건인 거죠. 근데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 뭐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그냥 예를 드는 게 낫습니다. 괜히 머리 아프게 쓰지 말고 이번에 학생들 시험 볼 때도 선생님이 예를 들라고 그래요. 이런 문제가 막 양, 막 조수하고 음수, 남수 계산하고 막 곱셈, 나눗셈하고 헷갈리는 부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적당한 예를 들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이면 다 성립하기 때문에 그럼 적당히 예를 드세요. A는 음수,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B는 양수, 뭐 2 같은 거. 이런 예를 들라는 얘기예요.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럼 B는 2,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 컴마 A는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몇 컴마 몇이 되죠? 3, 마이너스 1이 돼요.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 4사분면 찾으시면 돼요. 누가 4사분면? 1번. 그 다음에 5번. 정답은 1번, 5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아시겠죠? 자, 점 A, 마이너스 B가 제4사분면 위에 있을 때 다음 중 제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도 머리 앞에 계산하지 마시고 예를 드시는 게 낫습니다.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죠? X좌표는 양수이나 Y좌표가 음수이다. 맞죠? 그럼 예를 드셔야 돼요. 저기의 X좌표는 A입니다. A예요. A의 예를 드세요. 양수로 했으니까 2 같은 예를 듭시다. 다른 수도 괜찮습니다. 다음 Y좌표는 누구죠? 저 점의 Y좌표 누구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B예요. B가 아니야. 마이너스 B가 Y좌표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 B가 음수랍니다. 그럼 음수 하나 쓰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같은 거 이런 거. 됐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X좌표가 양수, 그러니까 A가 양수, Y좌표가 음수, 마이너스 B가 음수. 그래서 그 얘기를 든 거예요. A가 양수인 얘, 마이너스 B가 음수인 얘를 든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를 잘 들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들고 나면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 B만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 A나 마이너스 A나 B가 나와요. 그래서 좀 부호를 여기서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만들어졌죠. A는 2, B는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그럼 또 마찬가지로 A가 2면 마이너스 A는 뭐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면 B는 1이 되는 것 이해되실까요? 이제 숫자 하나씩 천천히 차례대로 침착하게 집어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1번 A, B, A 찾으세요. A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2, B, B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맨 밑에 1. 2사분면입니까? 이건 아니네요. 2번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찾으세요.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1, A 찾으세요. 여기 있죠? 네. 2사분면인가요? 네, 맞습니다. 2사분면이죠. 왼쪽 위에 있는 점 2사분면. 3번 봅시다. 마이너스 A, 찾아야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A 찾으세요. 어디 있나요?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찾으세요. 여기 있죠. 마이너스 1. 몇 사분면이죠? 3사분면. 아니네요. 4번 A 플러스 B, AB. A 플러스 B. 이거 두 개 더하라는 얘기예요. A 찾으세요. 여기 있죠? 2. B 찾으세요. 여기 있어요. 2와 1을 더하면 3, AB. 아까 말한 A 값 2, B 값 1 둘이 곱하면 2. 몇 사분면? 1사분면. 아니죠? 마지막 5번. 여기는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A, A분의 A는 2, B 1, A 더하기 B, A는 2 더하기 B 1. 뭐 이렇게 쓴 거겠죠? 계산상.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3. 몇 사분면? 2사분면. 네. 정답은 2번과 5번이 정답이에요. 얘네가 2사분면 위에 놓입니다. 잘 푸셨나요? 네. 이거 맞으신 분? 두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때, 두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것도 개념이 아직 확실치 않으면 예를 드는 게 낫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점 하나 찍었어요. 이 점을 이해하기 편하게 2, 1이라고 합시다.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했을 때 점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원점이 여기 있잖아요. 원점에서 얘가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일직선상으로 똑같은 거리를 반대로 건너가서 점 찍으면 대칭점이 되죠. 그럼 이 점은 몇 컴마 몇일까요? 이렇게 2,1인데 그치, 이렇게 될 테니까요. 이 가로 세로가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걸 할 수 있죠. 어떤 점 A, B가 있는데 그 점과 서로 원점 대칭인 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둘의 부가 서로 어떻게 되죠? 반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뭐는 같죠? 얘랑 얘랑 뭐는 같아요? 그치? 원했던 답이에요. 절대값은 같습니다. 하지만 뭐가 다르죠? 부호가 다르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자, 근데 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얘네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구나. 원점 대칭끼리는 x 좌표끼리 서로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고 y 좌표끼리 절대값 같지만 부호가 반대구나. 그럼 답이 나왔네요. 얘가 3이래.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죠?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준서 맞니? 맞아요? 자, a-6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그럼 a 값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이항합니다. 그럼 a는 6-3이 되니까 3 이렇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그렇죠? 여기 있는 이 4와 여기 있는 b 플러스 1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므로 얘가 4라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 이 식을 쓰시면 됩니다.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입니다. 넘어가면 a 값은, b 값은 마이너스 5이다. 그럼 둘을 더해라.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다. 2번이 정답. 아래는 원 모양의 트랙을 따라 출발한 x분의 출발점으로부터 거리가 y, x, y 사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이거 저번에 한번 질문했었던 것 같은데, 트랙의 둘레 길이가 800m입니까? 요 형태를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출발한 시간과 출발점부터 거리. 아까 잠깐 했었죠? 그치? 아까 잠깐 했었잖아요? 이렇게 가서 여기가 어디죠? 출발 지점의 정반대 방향에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유지점. 그러다 다시 이렇게 돌아오죠? 그럼 그때부터는 시간은 흐르는데 오히려 거리는 짧아지니까 왕복, 이걸 왕복했다. 근데 지금 트랙은 직선 거리가 아니고 원 모양을 그렸으니까 이렇게 트랙을 원 모양으로 그리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출발 지점이죠? 그럼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란 얘기예요. 여기를 잡읍시다. 이렇게 갈 때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다가 다시 여기서 경유지를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다시 점점점 거리가 출발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런 형태.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한 바퀴를 돈 겁니다. 그럼 한 바퀴 돌 때 걸린 시간은 4분이며 총 이동 거리는 갈 때 400, 그 다음에 올 때 400, 총 800m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답이고요. 네, 맞는 답입니다. 지금 우리는 틀린 걸 찾는 거니까요. 2번, 달린 거리는 이게 달렸다는 얘기 말이 없다고 그랬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 트랙을 따라 출발한 지 x분의 출발점부터 달린 거리 이렇게 말을 좀 붙이자고 그랬죠. 달린 거리를 y라고 했을 때 달린 거리는 총 2.4km이다. 여기 800, 여기 800, 여기 800 합치면 2,400이죠. 2,400m는 2.4km이다. 맞습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트랙을 따라 달렸다. 일정한 속력이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안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그래야 일정하다라는 말이 시간에 따른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죠? 약간 초반에는 급격히 달리다가 천천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천천히 달리다가 마지막에 좀 급격히 달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맞지 않다. 일정하게 달린 거는 아니다. 3번 일단 원하는 답이고, 한 바퀴를 도는데 4분 걸린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항상 1분에 200m를 달릴 수 있다. 1분에 200m를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는 그래프 봐서는 일단 안 맞죠. 1분에 몇백 미터를 달리나? 300m를 달리네요, 친구는. 그치? 근데 이거는 여기다 그러면 이걸 바꿔 써서 항상 1분에 300m를 달린다. 이거 맞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하고 나서 1분까지는 300m가 맞는데 여기 1분 동안은 몇 미터밖에 못 달리죠?
100m밖에 못 달리는 겁니다. 300m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400m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1분에 100m밖에 못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1분에 300m를 일정하게 달렸다라고 볼 수 없다. 얘도 틀렸다라는 거죠. 일정하게 달리고 있지는 않다. 물병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어요. 경과 시간에 따른 물의 높이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자, 여기 좀 조그만 부분 있죠? 폭이 좀 좁은 부분. 여기에 일정한 물을 부을 때는 높이가 빨리 차오를까, 천천히 차오를까? 빨리 차오르겠죠? 그렇지? 그럼 시간은 얼마 흐르지 않지만 높이 값은 쫙 차오르다가 여기부터는 천천히 차오르죠. 통이 넓기 때문에 채워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높이는 천천해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급격히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일정하게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몇 번의 그래프가 가장 부합하죠? 4번입니다. 4번. 처음에는 급격히 올라가다가 딱 어떤 시점부터는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올라간다. 이게 왜 일정한 거냐면 원기둥이기 때문이에요. 원기둥을 채울 때는 천천히 올라갈 때마다 일정한 양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물병을 채운다고 합시다. 이러한 물병을 채운다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 물병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도자기 있잖아요. 못 봤어요? 네, 이런 도자기 있어요. 한 봐줘. 나도 이 모양은 아니었어. 그리다 보니 그래. 내가 원래 그림 잘 못 그려요. 네. 자, 얘는 그러면 경과 시간에 따른 물의 높이를 y라고 표현한다면 시간은 x, 높이는 y로 본다면 얘는 그래프 부분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려봐. 대충 빈자리 있으면 이 그래프 모양이 똑같지는 않아요. 선생님이랑 똑같지 않을 수 있는데 대략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것이다라는 걸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좀 볼록 나오도록. 볼록 나오도록. 여기서 약간 애매해져서 이렇게 볼록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려졌어요.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약간 구간을 좀 나눠보시면 돼요. 딱 정확하다 말할 수 없는데 구간을 나눴을 때 이 정도까지는 이 높이가 x가 커질 때 y가 커지긴 하죠. 근데 좀 더 빠르게 커지죠. 빠르게 커집니다. x가 흘러가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y가 좀 빠르게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까지는 x가 여기서 x 커질 때 y가 일단 커지고 있죠.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좀 어떻게 증가하죠? 느리게. 비교적 여기에 비해서는 느리게 증가합니다. 그럼 마지막 여기 있는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높이가 계속 위로 솟구치고 있죠.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높이 값은 커집니다.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 얘도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이런 느낌이에요. 빠르게 증가하다가 좀 완만히 증가하다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가 맞아요. 시간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다가 약간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 네, 질문하세요. 여기 윤수정이 그린 그래프는 왜 양이 줄어요? 이렇게. 저거 줄은 거 맞죠? 저렇게. 네, 이거는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죠. 쭉, 네, 천천히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다시 일정 부분 증가하다가 다시부터 이제 물이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물이 빠지고 급격히 빠지다가 다시 천천히 빠지다가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소정이의 답은 아니 괜찮아요. 이런 답도 괜찮습니다. 친구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런 답도 괜찮아요. 한 번쯤 친구들한테 손가락질도 받아보고 화도 좀 나보고 이래야 또 수학을 또 질끈 이빨 꽉 깨물고 너 이 자식들 두고 봐. 다음에 내가 니네보다 더 잘할 거야. 이런 또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굴욕적인 느낌도 있어 봐야 됩니다. 농담이에요. 네. 아마 이게 소중의 생각은 급격히 증가는 하는데 여기서 뭔가 좁아지니까 다시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와 아래에 있는 그림과 위에 있는 그림이 같은 그림이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형태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물의 높이를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의 높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
중간에 물의 높이가 감소하는 구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는 위치상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자, 나머지 두 그래프도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잘 가다가 여기까지 할 때 잘했는데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꺾어줘요 이렇게. 이거는 뭔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완만히 증가한다고 치고 비교죠. 얘도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렇게 되면 물의 높이가 일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물이 안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흐르는데 물이 안 채워진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는 물을 안 붓고 있는 상태인 거야. 물을 안 붓다가 다시 이렇게 붓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기는 그래프와는 좀 다르고 여기도 비슷하게 가다가 네, 이쪽에서 다시 이렇게 여기가 조금 네, 이건 급격히 증가, 완만히 증가 여기까지 급격히 증가, 완만하게 증가, 다시 급격히 증가해서 끝났어야 되는데 다시 완만하게 증가. 약간 여기서 이 느낌은 이 윤화 그림이 맞으려면 여기서 살짝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그림이 좀 더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럼 이 그래프도 네,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급격히 증가하다가 딱 끝나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는 없어서 그 얘기했잖아. 아까 막 중성 막 이 그림 막 천원 비서 막 나 정확히 알아. 나 막 이름 불러줘 이런 느낌에서 내가 좀 잘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 준수야. 너 굉장히 또 이거 잘 봤잖아요. 근데 왜 괜히 막 주변 친구들 얘기하는 거 보고 나는 아닌가 봐라고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아니, 당당히 나와서 한번 해보면 되잖아. 틀리면 어때? 자, 이 부분 이건 좀 그림이 쉽죠? 그림을 그려보시면 요거는 조금 이쁘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좌표 평면을 만들어 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요. 마이너스 3,1 여기쯤에 있겠죠? 이게 점이에요. 점 B의 좌표 0,-3 밑으로 가 있네요. 0,-3 여기쯤 있어요. 그 다음에 점 C가 5,1 이렇게 됐어요. 이 세 점을 있습니다.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거든요. 구하는 방식은 쉽죠. 이걸 밑변 잡으시면 돼요. 밑변 길이는 원점에서 오른쪽 5칸, 왼쪽 3칸, 총 8칸. 다음 그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까지 수직의 길이, 이게 이제 높이가 되겠죠. 근데 원점에서 위로 1칸, 밑으로 3칸이니까 총 4칸.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8 곱하기 높이 4. 약분하면 4, 4, 16 이렇게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쉽습니다. 근데 이 문제 말고 좀 이제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쟤는 세 점을 잇다 보면 세 점이 어딘가에서 어떤 두 점을 연결하면 축에 평행해집니다. X축이나 Y축이 평행해지면 문제가 쉬워져요.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잡았어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 구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이걸 밑변 잡으면 돼요. 축에 평행한 얘를 밑변 잡고 그 밑변이 바라보는 꼭점에서 이 밑변까지 길이, 이것도 칸수를 세면 되거든요. 몇 칸인지를. 그러니까 이런 건 쉬워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좀 더 까다로운 게,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그려져 있을 때는, 보세요. 이거를 밑변 길이로 잡았다가 칩시다. 이 길이 구할 수 있나요?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 길이 얼마인 줄 알아요? 가로로, 세로로, 이런 느낌이지,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혹시 이걸 알았다 하더라도, 그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이 밑변까지 수직의 길이, 이 길이를 재야 되는데 이 길이 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이 길이를 못 구합니다. 이거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그때 가서 이제 배워요. 이 길이를 구하는 방식을. 그러면 그때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나요? 가끔 나옵니다. 나와요, 이게. 그럼 저는 어떻게 풀죠? 그때 가장 중학생스럽게 푸는 방식은 이 세 꼭지점을 둘러싸는 꽉 들어차는 직사각형 하나를 외부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풀이법은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신 다음에 거기서 빼는 겁니다. 1번 직각삼각형 넓이, 2번 직각삼각형 넓이, 여기 있는 3번 직각삼각형 넓이를 하나씩 이렇게 빼내시면 네, 저 넓이가 나와요. 괜찮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이 길이 재시고, 이 길이 재셔서 구하시고, 이 길이 재시고, 이 길이 재신 다음에 곱해서 2로 나누면 이 넓이 나오겠죠. 이 길이 재고, 이 길이 잰 다음에 2로 나누고,
이 길이 제곱, 이 길이 곱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잘 보세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그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렇게 안 푼다면.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림을 내가 안 그렸어. 어딘가에 이렇게 세 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세 점을 이어서 삼각형 넓이 구하시고 그러면 아까 이렇게 바깥에 직사각형 그려놓고 전체 직사각형 빼기 삼각형 넓이 3개. 뭐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익혀두면 이게 더 쉬워요, 사실은.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세 점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세 점 중에 한 점을 강제로 원점으로 바꿔둡니다. 이해되세요? 강제로 원점으로 바꿔요. 그냥 몰라도 됩니다. 그냥 참고로 설명하는 거니까 알아들었으면 좋고 못 알아들었으면 그냥 저런 게 있었구나라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점에 예를 들었으니까 이 점을 0,0으로 바꿔요. 그러려면 명령이 필요하죠. 명령이 마이너스 3을 0으로 바꾸려면 플러스 3이 필요하죠. 1을 0으로 바꾸려면 마이너스 1이 필요해요. 이 명령을 나머지 점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3 더해주고 1 빼주고 3 더해주고 1 빼주고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3 더해주면 5가 되고 1 빼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3 더해주면 7이 되고 1 빼주면 4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2분의 1 한 다음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니까 2분의 1 나누기 1을 말하는 거죠. 곱하기 절대값을 씌우세요. 이렇게 절대값. 그리고는 여러분 비례식 풀 줄 아시죠? 비례식 풀 때 이렇게 풀잖아요. 가운데 뭐 이렇게 점점 있는 것처럼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항을 곱해요. 마이너스 21. 외항을 곱해요. 20. 걔를 빼시면 됩니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더하지 말고 빼시면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1.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41은 41이죠? 2분의 1 곱하기 41.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41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아까처럼 막 복잡하게 그리고 막 이렇게 빼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이 점은 원점을 바꿨으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지. 2분의 41 기억하세요? 다른 점을 원점으로 바꾸면 답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정말로? 이번에 이 점을 바꿔봅시다. 얘를 0,0으로 바꿔놔요, 강제로. 그러면 2 빼주고 2를 더하죠. 똑같이 2를 빼줍니다. 마이너스 5. 2를 더하면 이렇게 되죠. 2 빼줍니다. 여기다 쓸게요. 2 빼줍니다. 2가 되고, 2를 더해줍니다. 7. 그럼 2분의 1 절대값, 내항의 곱, 마이너스 35. 외항의 곱, 2, 3은 6. 빼면, 네, 답은 똑같이 2분의 41이 나옵니다. 그럼 절대값 왜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어떤 걸 먼저 곱할지는 계산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필요하면 얘부터 먼저 곱하고 얘를 곱해서 빼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순서를 바꿔 빼다 보면 양이 음이 양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넓이의 음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절대값 씌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여기는 이 문제도 좀 전처럼 그렇게 풀어도 답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풀 필요가 없어서 안 푸는 것 뿐이지. 이거 워낙 문제가 쉬우니까. 마이너스 3,1,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5,1. 제일 만만한 게 얘죠. 얘를 원점을 강제로 바꿔놔요. 그럼 3 더하라는 얘기죠. 얘를 놔두고 3 더합니다. x를 놔두고 y에 3 더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2분의 1 절대값, 이 원점을 잊어버리고 내항의 곱 20, 외항의 곱 마이너스 12, 걔를 빼죠. 그럼 절대값 2분의 1 곱하기 32 약분하면 1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셨습니까? 네.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풀어도. 자, 14번. 두 순서쌍이 서로 같을 때 A, B는 서로 어느 사분면 위에 있습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여기다. 별표 하나. 이것도 사실은 시험에 나왔는데 난이도가 워낙 높지는 않아서 그냥 하나 정도로 할게요. 순서쌍이 서로 같다라는 뜻은 X좌표끼리 같고 Y좌표끼리 같은 건 뭐 당연한 게 아닌가요? 두 점이 같다잖아. 그럼 X좌표끼리 같고요. Y좌표끼리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요령 필요합니다. 무슨 요령이냐면 선생님 그럼 A값 구하려면 A가 넘어가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넘죠. B가 넘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3B가 돼요. B 앞에나 A 앞에 개수가 음이 붙으면 계산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령껏 이런 거 아예 처음부터
눈치껏 좌우로 바꿔두는 게 계산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겠거든요. 굳이 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이렇게 해서 이거 넘겨서 2로 바꾸고 양수로 넘겨서 8 따라서 A는 4. 좀 쉽게 계산하자는 얘기죠. 넘깁니다. 3B 넘어가죠. 플러스 1 3 B값은 1 4,1이네요. 몇 사분면 위에는 점입니까? 네, 1사분면입니다. 가 되죠. 자, 15번은 어떻게, 좀 시간이 없어서 15는 어떻게 잘 풀었어요? 눈으로 볼까요? 오른쪽은 연주가 X분 동안 운동하여 소모되는 열량을 소비한 거죠. XY 관계를 나타내는데 40분 동안, 40분이면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소모한 열량은 얼마예요? 250이네요. 네. 네, 40분 동안 소모한 열량은 여기까지니까 네, 250. 뭐, 그림엔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ABC 세 사람이 6km 직선 코스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출발한 지 X분 후에 출발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Y라고 한답니다.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가 아래와 같을 때 처음으로 순위 변동이 생긴 지점이 출발점으로부터 Akm 떨어진 지점이고 두 번째 순위 변동은 B예요. A, B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순위가 바뀌는 게 언제죠? 처음으로 바뀌는 A, B에 지금 문제 A, B인가요? 잠깐만요. 처음 이 세 사람의 처음의 순위는 처음에 출발할 때 누가 제일 빠르죠? B가 제일 근데 B가 제일 아닌가요? B가 제일 빨라요.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떨어질수록 멀리 가 있다는 뜻인가 빠르다는 뜻이죠.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A예요. 그러면 언제 처음으로 순위가 바뀌나요? 요 지점이에요. 10분. 10분을 딱 지나치는 순간부터는 C가 B를 앞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C가 6km 딱 먼저 도착한 거죠. 그 다음은 가다가 A가 계속 느리게 가다가 이 지점을 통과할 때, 이 지점 몇 분이죠? 25분. 25분 지날 때 A가 B를 다시 앞질러 갑니다. 그래서 먼저 60분에 시간 대비 먼저 6km 떨어져 있고 B가 나중에 30분이 지나도 B는 6km를 못 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순위가 처음 바뀔 때는 10분, 두 번째 바뀔 때는 25분. 둘을 곱하면 250이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죠? 네? 뭐라고요?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거리를 구하는 문제네요. 처음으로 순위가 바뀌는 거리는 3km. 두 번째로 순위가 바뀌는 거리는 5km. 3, 5, 15. 네, 선생님 시간으로 봤는데 지금 보니까 거리네요. 네, 15km가 정답입니다. 그래요. 고생들 많으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